이번 시간에는 가등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소기준 권리 공부할 때요,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 중에서 가등기가 있었죠. 근데 앞에 담보자를 붙여서 담보 가등기는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담보 가등기 말고 또 가등기는 소유권 가등기라는 게 있죠. 그래서 소유권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의 차이, 권능, 또 담보 가등기라는 게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됐는지 요거는 우리 1권 경매 공부 책이나 강의에서 좀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까 그걸 좀 이용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인수와 소멸 그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가등기라는 거는요, 소유권에 관해서만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원칙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모든 등기는 다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가등기도 가능하고요.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이런 등기들 다 가등기 가능합니다만 우리가 경매에서 경매 권리 분석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소유권 가등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소유권 가등기인데요. 가등기가 소유권 가등기로 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요, 그게 사실상 담보 가등기일 수 있고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소유권을 나한테 넘겨달라라고 할 수 있는 그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가등기이기 때문에요. 설정의 목적 자체가 금전이 아닙니다. 설정의 목적 자체가 금전이 아니면 경매 절차에서 만족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되면 낙찰자한테 인수되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담보 가등기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저당권으로 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똑같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로 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체가 담보 가등기라고 한다면 근저당권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근저당권이라는 거는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권리죠. 그래서 낙찰자한테 인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상 최선순위 권리, 금전이 목적인 권리,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가등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얘가 소유권 가등기이든 담보 가등기이든 우리는 구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보 가등기라고 한다면 본질적으로 소멸되는 특성을 가질 테고요. 소유권 이전 가등기라고 한다면 인수되는 본질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말소기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멸되는 거기 때문에 후순위 가등기는 무조건 소멸입니다. 선순위로 빠졌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선순위로 빠졌을 때 얘가 소유권 가등기라고 한다면 낙찰자한테 인수, 담보 가등기라고 한다면 낙찰자한테 인수되지 않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가등기는 어떤 게 담보 가등기이고 어떤 게 소유권 가등기이고 이거를 구별하는 기술이 결국엔 가등기에 대한 분석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경매 절차에서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가 설정된 그런 물건이 매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법원에서는 그 가등기권자한테 최고서를 보냅니다. 통지서를. 그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등기가 소유권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 신고하세요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보내고요. 그 통지서를 받은 가등기권자가 내 건 소유권 가등기입니다. 그러면 소유권 가등기인 거고요. 담보 가등기입니다. 그러면 담보 가등기인 겁니다. 근데 최고를 받고도 아무런 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소유권 가등기로 봅니다. 우리 사례를 보면서 하나하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임야입니다. 감정가 2억 9,800만 원 잡혀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경매 사건입니다. 권리관계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가등기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라고 한다면 이게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소멸이 될 텐데요. 만약에 소유권 이전 가등기라고 한다면 낙찰자한테 인수가 되겠죠. 이후에 근저당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 다음에 압류는 모두 그 자체가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들이기 때문에 낙찰자한테 인수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소유권 가등기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요. 자, 법원 문건 접수 내역입니다. 보시면 여기에 문건 처리 내역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문건 처리 내역이라는 거는 이해관계인들이 법원에 뭔가 서류를 제출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고요. 밑으로 내리다 보면 송달 내역이라는 게 나옵니다. 송달 내역.
이 송달 내역이라는 것은 법원이 이해관계인들한테 뭔가를 보낸 그런 내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송달 내역을 한번 쭉 보니까요. 여기 나오네요. 2017년 11월 10일 날 가등기권자에게 법원이 최고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이 최고서는 무슨 최고서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등기가 소유권 가등기입니까? 담보 가등기입니까? 법원에 신고하세요 라는 최고서입니다. 그 최고서를 보냈더니요. 가등기권자는요. 2017년 11월 16일 날 가등기권자는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자, 배당 요구를 했다. 권리신고, 내 권리는 이런 겁니다 라는 신고를 하면서 배당 요구까지 같이 했습니다. 배당 요구라는 건 뭐예요? 돈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유권 가등기는 돈을 목적으로,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가 아닌데 담보 가등기는 금전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고요. 이렇게 돈 달라고 요구하는 거는 가등기권자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 내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으로 봐주세요 라고 신고를 한 겁니다. 이렇게 신고가 있게 되면은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 내용대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물건 명세서를 한번 볼게요.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한 힌트라고 말씀드린 최선순위 설정 권리를 2015년 10월 14일 날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 가등기가 선순위로 나와 있는 가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그 결과를 여기에 기재해 놨습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인수되는 것,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분명히 표시를 하고 있죠.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가등기가 선순위로 나와 있는데요. 가등기권자가 내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입니다 라고 표시를 했고요. 법원이 그걸 받아들여서 요거 근저당권이 아닌 요 가등기를 등기상 최선순위 권리로 받고요. 그 이유는 다 소멸돼서 매각물권 명세서에도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걸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경매사건입니다. 결국에는 낙찰 받아도 안전한 경매사건 이렇게 되겠죠. 이제 소멸되는 가등기 한번 봤으니까요. 인수되는 권리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정읍시에 있는 역시 토지 경매 사건이고요. 권리관계 한번 볼게요. 아까하고 매우 유사한 형태입니다. 전에 봤던 사건하고요. 소유권은 권리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가등기가 제일 선순위로 빠져나왔고 이후에 가압류와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돈을,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들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들은 그 자체로 소멸되는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소멸이 되고요. 요 가등기가 문제인데요. 요 가등기가 소유권 가등기라면 인수가 될 것이고요. 담보 가등기라고 한다면 소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로직으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문건 접수 내역을 한번 볼게요. 여기 있네요. 2017년 8월 16일 날 가등기권자한테 역시 법원이 최고서를 발송했습니다. 그죠? 당신 가등기는 뭡니까? 소유권 가등기입니까? 담보 가등기입니까? 그렇게 최고서를 발송을 했는데요. 그걸 받은 가등기권자가 법원에 어떠한 권리 신고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제출이 안 됐죠? 그죠? 이렇게 물론 가등기권자가 내 가등기는 소유권 가등기입니다 라고 신고를 하면 소유권으로 당연히 봐주지만요. 이렇게 아무것도 신고를 담보 가등기라는 취지도 또 소유권 가등기라는 취지도 신고 자체를 안 한 경우에는요. 소유권 가등기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또 매각물권 명세서를 한번 봐야 되겠죠? 매각물권 명세서에는요. 아까 먼저 봤던 사건은 담보가등기라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가 됐으니까 그 담보가등기를 최선순위 설정 권리로 봤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으니까 소유권 가등기로 본 거고요. 그래서 등기상 최선순위 설정 권리를 가압류 등기로 지금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 결과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인수되는 것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갑구 순위 7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이렇게 돼 있고요. 만약 가등기된 매매 예약이 완결되는 경우, 매매 예약이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게 가등기니까요. 그 매매 예약이 완결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낙찰 받아서요. 본등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집행되기 전까지는요. 아무 문제 없이 소유권도 나한테 넘어오고요. 이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명도도 가능하고요. 당연히. 그래서 잘 살다가도 이 매매 예약이 완결되게 되면은요. 소유권을 뺏깁니다. 절대로 낙찰 받으면 안 되는 사건이죠.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또. 자, 먼저 사건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긴 합니다만 이 가등기는 소유권 가등기로 봤고요.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는 가압류가 되고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이 가등기는 낙찰자한테 인수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담, 비용을 조금 더 내는 게 아니라요. 소유권 자체를 뺏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입찰하시면 안 되는 경매 사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